네,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오늘도 김경기 경제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아현동 마님의 귀환 드라마 제목이 등장했네요. 예, 이거 2007년에 방송했던 드라마더라고요. 네. 예, 공중파에서 유명했는데 무려 1일 드라마인데 그렇죠. 204부작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 1년 넘게 한 아주 그냥 장수 드라마였는데 네. 이 아현동 마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마님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사실 요 아현역 앞에 네. 그때 뭐 선배랑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갔더니 굉장히 안쪽에 이렇게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큰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자 동네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드라마를 드라마까지 보고. 아현동 마님 드라마까지 하면서 여기 정말 부자 동네구나. 그 부자 동네니까 마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 아닌가?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동네가 이제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그동안 이제 뭐 거의 재개발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요 지도에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이게 이제 부가현 뉴타운이에요. 이 부가현 네. 뉴타운 중에 요 왼쪽 1구역 때는 이미 이제 됐는데 그렇죠. 요 2구역 부가현 뉴타운 2구역과 이 3구역이 이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 드디어 2구역이 이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현동 마님 뭐 네. 출격 뭐 시동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거죠. 네. 이 지금 1+1 분양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좀 해결이 된 건가요? 이게 이 1+1 분양, 그러니까 이 부가현 뉴타운 2구역 얘기인데요. 네. 이 1+1이 뭐냐면 조합원 한 명에게 한 채 플러스 한 채 더, 네. 2채의 입주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냥 큰 거 하나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2개로 주느냐? 이 큰 집이 생각보다 요즘은 크게 이렇게 큰 아파트가 대형이 인기가 많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 넓은 지분을 가진 그런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대신에 하나 더 줄게. 그거 임대수익 월세에 넣어서 임대수익 받아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1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고 부가현 네. 뉴타운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랬다가 막상 이게 하다 보니 한 조합원에게 2채를 주다 보니 수익성이 낮아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회까지 거쳐서 결국은 1+1 분양을 취소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 큰 집을 가진 그런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네. 사업이 표류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서대문구청에서 1+1을 감안해서 관리처분인가를 짜라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조합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된 거죠. 네, 한 채를 더 주기로 하면서 예.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게 된 건데 네. 그럼 그 바로 위에 있는 부가현 3구역은 어떤가요? 이 참 요 2구역과 3구역이 요 보면은 뭐 물론 이 1구역도 이 아현역이 가깝고 뭐 좀 좋은 곳이긴 한데 특히 2구역과 3구역 여기 요 충정로역도 있고요. 네. 요 거의 뭐 여기서부터 이 시청까지 걸어서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2구역과 달리 3구역은 여전히 지금도 좀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지역의 문제는 사실 그 구청과의 갈등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사업을 이제 이렇게 조합원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구청이 요거를 그 갈등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전문 관리인 제도를 도입을 추진을 하는데 네. 조합원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이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뭐 요 그 3구역 이런 임시 총회를 열어서 우리 전문 그 조합 관리인을 두자 네. 그런 안건을 넣었는데 제가 이제 확실하게 들은 건 아닌데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여전히 이렇게 이 일반 그런 조합 체제로 운영을 하는 그 안을 가지고 표를 하고 있는데 네. 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2구역과 함께 요 3구역까지 가면 요 다 합쳐서 거의 한 8천 가구 가까이 돼요. 네. 예,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라 요 그 아현동 마님이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8천 가구라고 했는데 공급이 되고 나올 수 있을지 예, 기대가 예. 되고요. 다음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네, 13평에 6명이 산다. 이게 도대체 어디 얘기인가요? 강남 청약 얘기입니다. 아, 네. 예,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리고 이런 강남 청약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특히 이 강남 3구 이 아파트 요 13평 같은 경우는
전용 4사 같은 경우는 이거 7호선 반포역 앞에 네. 그 신반포 21차 재건축 얘기거든요. 네, OTA로 반포네요. 예, OTA로 반포인데 이거 지난주에 이제 청약 가점이 나왔는데 이 전용 4사, 네. 이 전용 4사 가점이 79점이었대요. 네. 예, 이 79점이 최고 가점이 79점, 그 다음에 최저 가점이 74점인데 네. 79점이면 6인 가구 기준 만점이에요. 네. 6인 가구가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청약통장 15년 가입해야 당첨되는 건데 네. 6인 가구, 6인 가구면 보통 부부와 뭐 자녀 자녀 4명이 넷 최소한 있다. 또는 부부와 뭐저 조부모님, 예, 뭐 자녀 3대가 2명. 같이 사는 경우가 네. 되겠죠. 방 2개, 그러니까요. 화장실 하나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6명이 여기서 살아야 돼요. 네, 2년 실거주를 해야 예,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서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 2개, 화장실 하나인 거실 하나인 집에서 6인 가구가 살아야 되는 일이 지금 당첨자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세 차익은 뭐 크겠지만. 예, 시세 차익도 시세 차익이지만 일단 분양가 자체가 이게 높아지다 보니 큰 거보다는 약간 어느 작은 거 정도 위주로 접근이 몰리는 가능한 내 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집을 고르다 보니까 이런 작은 집에 그런 어떤 높은 청약 가점, 그 여러 가족이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같은 단지예요. 아크로드 서초, 예, 같은 단지인가요? 네. 요 사실 뭐 요거뿐만이 아니고 요 아크로드 서초라고 그 신동아 재건축도 있거든요. 저거는 삼성에. 아크로드 서초라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전용 5구도 그 84점 만점이 나온. 네. 예, 그때 이 84점 만점이 이 당첨이 된 건데 84점 만점은 7인 가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조부모, 부모, 아이 셋, 7명, 뭐 또는 한 명, 2명, 4명 어찌 됐건 방이 제가 보기에 한 4층 침대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예. 좁은 집에 여럿이 살겠다라는 집도 있지만 세컨드홈에 관심 갖는 분들도 요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관심만 있고 매수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네. 이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구 감소 지역이 있고 인구 감소 관심 위기 지역. 그러니까 네. 감소까지는 아니지만 위기이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또 정부가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비수도권은 세컨드홈 특례라 그래서 뭐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에서 뭐 주택세에서 빼주든가 이런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1월부터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월 달까지의 거래량, 2월 아파트 거래량을 봤더니 그런 어떤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여기 총 이렇게 네. 나오고 있죠. 총 9곳인데 이 9곳의 그 총 거래량이 2월에 1,826건이었대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작년에 대비해서 26.7%가 감소를 한 거라고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줄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했더니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있다고 합니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9%가 이런 어떤 다지역 거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같이 거주하는 거 관심이 있다고 했고요. 네. 그중에 82.9%는 해볼 의향까지 있다라고. 관심은 높아요. 네, 관심은 높아요. 그런데 아까 보면 거래량은 줄었어요. 네. 이게 이유가 어찌됐건 이 다주택자에게는 어떤 세금의 중과 이런 게 그렇죠.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 경향이 네. 강하다 보니까 두 채, 세 채 이게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세채 혜택을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일단 약간 거부감을 가지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더 확실하게 이 주택 수에서 빼주겠다. 네.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주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밝혀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수도권은 집이 너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경기에게 물어봐. 지금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매물을 더 이끌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비거주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들처럼 이렇게 매도 행렬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종료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일이 다가오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어떤 세금을 늘리겠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왜 이게 그렇죠? 물건이 양도세 중과세처럼 크게 늘 수 없다고 보는 그런 이유는 이 비거주 1주택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팔아도 되지만 제가 들어가도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 매도보다는 직접 들어가서 세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직접 들어가서 살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처럼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는 것처럼 그런 어떤 물건이 크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매매 물건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파느니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벌어질 수 있는 게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전월세 문제도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정책 설계를 이제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따져서 이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